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수시 입시 결과랑 입학 전형 살펴보려고 합니다. 웅 하는 소리가 저 더워서 이동식 에어컨을 샀는데 이동식 에어컨이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럴 줄 모르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좀 양해 말씀 부탁드려요. 네, 숭실대학교에서 나온 거에 이제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학교마다 그 최종 등록자 이제 평균 내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 내신이 전체냐 아니면 우리가 보는 주요 교과만이냐에 언급이 없는데, 여긴 최종 등록자들의 주요 교과랑 전교과를 구분을 해서 내신 등급표를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시고 존댓말을 쓰는 자료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인문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 그런 대에서 어떤 과목을 내신 반영을 하고 비중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거기에서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겠는지 이런 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도 서울에 있는 우리 명문 대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도 과고, 외고, 국제고 등 다양한 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소폭 낮아도 일반고 친구들보다 내신이 낮아도 지원하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문계라면 주요 교과가 이렇다라고 하면은 숭실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 일단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3.9 3.5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보다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신은 일반고 친구들 1등급은 더 높아야지 우리가 그래도 써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거 보고선 난 2등급이 되니까 써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시즌이니까 이거 꼭 예비순위 비율 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율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예비순위예요. 이 모집 인원 대비 예비순위가 이제 작년도뿐만이 아니라 몇 년치를 계속 봐서 꾸준하게 예비순위가 많이 뽑히고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인원 대비 이 경쟁률 말고 실제 경쟁률이 그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어지겠는가, 이런 부분들 꼭 반드시 판단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선 지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몇 년치를 보면은 올해는 만약에 교과가 몰렸어. 그러다가 학종이 낮았어. 근데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고 하는 등락의 유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고서 그럼 내가 끝까지 경쟁률을 살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두 가지 전형이 있으면, 해당되는 전형이 있으면 내가 어떤 전형을 써야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요구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까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숭실대는 기독교 그 대학교라서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학교라서 기독교 학과가 있고, 경쟁률 이런 와중에 예비순위 이렇게 됐다 그러면 플러스 7 된 거죠. 32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전체 지원자가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등까지 뽑혔구나.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숭실대 정도면 경쟁률 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높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숭실대에 대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 등급 분포가 있잖아요. 그죠? 숭실대학교에는 4, 5등급 친구들은 안 쓸 거다. 그죠? 3은 고민을 하고 가끔 일반고 중에 쓰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1등급부터 8, 9등급까지 비율을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친구들 중에서 2등급 일부가 쓸 것 같고 1등급 친구들 중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특정 희망하는 학과 아니면 어떤 학교의 종교적인 색깔 유무가 있잖아요. 동국대는 불교, 숭실대는 기독교, 연대 기독교 이런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쓰는 친구들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제외하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제외하면은 3등급 친구들이 서울 4년제 숭실대 이름 많이 들어온 학교를 쉽게 쓸 수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2등급 친구들이랑 외고 가고 다른 특목 영재 그런 다른 데 출신 학생들이 쓴다고 생각을 하면은 경쟁률이 일반고 친구들이 우르르 많이 몰리는 등급대 학교가 아니라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한자리대의
경쟁률을 그래서 보여주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 높은 친구들이나 1순위로 상향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특정 학과 있죠. 특정 학과. 네. 그 희망하고자 하는 학과의 색깔이 뚜렷한 학교들, 학과들 그런 데에 좀 몰리는 게 당연히 보이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 네, 그래서 등급이래다. 경쟁률이 한 자릿수인 학과들이 좀 많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인원이 25명 뽑는데 경쟁률이 5잖아요? 그럼 곱하기 5 해봐 얼마야? 125명이네. 125명 중에서 예비번호 14까지 하면은 여기 중에서 몇 등까지 뽑은 거야? 39등까지 뽑힌 거죠. 그죠? 그럼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경쟁률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내 합격 가능성이 더 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인원수 대비 보시고선 판단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런 거 때문에 이 추가 합격 인원 뭐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릿수 경쟁률이니까 네, 등급이랑 보고선 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등급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일반고 친구들 이거 보면 제가 1등급 정도 높게 생각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낮은 거니까. 그러면 나는 역으로 질러볼까? 뭐 저는 말리지 않고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지르는 거 좋아해요. 네, 그렇게 하면 욕 먹죠. 네, 이 선생님은 날라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는데,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쨌든 기본적인 방침이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독특한 나만의 이력을 가진 그 과에 맞는 남들이 안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봄직하지 않을까, 내가 또 수시대가 1순위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저 다른 데들도 보니까 등급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등급이 뭐 다른 학교들 그렇게 뭐 엄청 낮아진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경쟁률도 뭐 그렇게 확 줄어든다는 느낌은 계속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네, 그래서 입시 결과 요렇고요. 네, 내신 등급은 자기 과에 맞는 거 보셔야 되고, 그래서 생각했을 때는 2점 초반에서 1점 후반대가 그래도 난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쓸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집용학입니다. 모집용학 나와 있는 거 중에서 개인적으로 그 뭐지 자소서 쓸 때 이런 거 참고하거나 핵심 역량,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가, 학교에서 어떤 목적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 알아두고선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보면은 서류 100%로 해서 3배수로 뽑고, 네, 추후에 면접 30%가 들어가 있는 형태네요. 그죠? 면접 30%.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에 교과 100%, 논술 우수자는 논술 60%, 학생부 교과 40%. 소프트웨어는 요즘에 이런 거 전형이 많아져가지고 학생부 전형이 그냥 다시 바뀌었네요. 폐지됐네요. 네, 학과 이름 이렇게 바뀐 것들 변경, 모집 단위 바뀌고 인원 바뀌고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셔서 유리해졌을까 불리해졌을까 이런 거 확인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자기 학부에 어떤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학부로 모집한 건 거기 안에 세부 전공이 별도로 있으니까 세부 전공 보시고 우선까지 지원을 하면 좋겠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문이 특별히 있어서 하는 학생들이라면 네, 그런 거 판단을 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지원하는 것들이니까 일정들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디 나오나. 네, 수시 전형별 이제 소개 들어갑니다. 수시 전형별 소개, 인원 모집은 과마다 다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최고점 70점이네요. 최고점 70점. 그 다음에 면접평가 30점. 3배수를 뽑는 거. 그죠? 동점자가 있을 때는 면접평가 성적을 보고서 면접평가 중에서도 전공적화성 점수를 따른다. 그죠? 우리는 계속 보지만 전공적화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차이가 나는 것들. 네. 그죠?
여기에 따로 그 뭐지? 자기소개서 접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소개서가 폐지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그죠? 깜짝이야. 아까 나 봤는데. 네, 죄송해요. 공동서류 자기소개서 학종 공동서류 다 있어요. 그죠? 이거 봤는데 뭐지 왜 갑자기 없어서 잠시 당황했어. 네, 자기소개서가 있다. 그래서 숭실되는 자기소개서를 자기 전공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은 자기소개서의 장점은 예를 들면 내가 직접적으로 전공과 관련이 없었는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내가 풀어서 어필을 할 수 있다. 풀어서 어필해서 먹혔어, 합격했어, 그러면 이제 면접 때 이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변까지도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공과 대놓고 직접적인 뭔가 활동이 아니었어도 네, 이런 친구들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활동이 다양하다고 하면, 자기가 쓸 소재가 많다라고 하면은 네,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네, 전공적 파트에서 나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네, 간접적인 것을 직접적인 것을 돌려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서 하시면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가 늘 생각하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있네요. 그죠?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최저학력 기준 괜찮겠는가, 네, 합격할 수 있겠는가 여부를 꼭 판단하셔서 지혜롭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에서 이제 그 가중치 부분 나와 있어요. 가중치 진로 선택도 들어가 있어요. 가중치 부분들 보시고선 확인을 우리가 해주셔야 된다. 자기 전공 계열에 맞는 부분들 있죠. 근데 경상 계열은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하는데 수학 교과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아요. 그죠? 국어가 줄고 영어는 동일한 인문 계열이랑 동일한데, 그죠? 그런 부분들 보시고선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논술 우수자로 뽑는 인원이 과마다 다르긴 한데 한 자릿수 인원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경쟁률 잘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성적에 이제 자신 없을 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논술, 제가 아까 논술을 봤나? 논술 잠깐만요. 아까 논술 봤나? 네, 논술 입시 결과가 없었네요. 여기는 논술 결과가 없었는데 논술 네, 전형마다 네, 학과마다 유형이나 그런 게 다르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서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논술은 논술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신에서 자신 없는 친구들이 상향 도전, 저 수능은 안 볼 거고 논술까지는 생각을 해볼게 하는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인문 경상 문제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당연히 문제 다르기 때문에, 수학 문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풀어보시고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난이도겠는가 아닌가, 내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하셔야 되겠고, 얘는 11월 18일이니까 날짜가 11월 달까지니까 내가 수능 접고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반드시 잘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써놓고선 보러 안 가고 그런 일들 저지르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뭐가 있냐면 최저가 있어요. 논술인데, 그죠? 그래서 4등급이야.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2개 합 4면은 13인데 이 등급 맞을 친구들이 논술 준비해서 쓰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정시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은 덤으로 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논술 점수로 따라잡아 놓을 수만 있다면 좋긴 할 텐데, 이 등급 친구들은 논술도 열심히 하겠죠? 어쨌든 최저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신 없어서 네, 경쟁률을 좀 줄어들 수 있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죠? 영어 1등급 맞고 다른 과목 3등급을 노려서 한번 최저는 생각을 하셔서 보시면,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고서 고민을 해보시는 영역으로 봐두시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서 없는 건가 봐요. 논술 전형을 좀 볼게요. 논술 빼먹어가지고 논술 19년도부터 22년도 논술 우수자 성적 평균 등급 인문계열 학생부 등급이 4등급 4.1 그러면 4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근데 3.5가 현실적이지 않나. 논술 점수가 60점 만점이래요. 60점 만점 중에서 평균이 39점 47점 경상 33점 자연계열은 인문계열들보다 확실히 점수가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공계 계열 학생들도 항상 논술 도전하면 인문계열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선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60점 만점에서 이 점수라는 거 주의하셔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점수가 평균 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네. 19년도, 20년도 올랐다가 21년도에 논술 점수. 네. 어쨌든 네. 제가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60점 만점인데 60점 만점 중에 40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인문계열을 쓰면은 네, 도전을 못할 영역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내신 평균이 저렇다라는 것은 네, 일반고 친구들 중에 낮은데 1순위로 도전을 해서 써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점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숭실대학교 상향 지원 전략 중에 논술도 고려해봄직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기에는 활동이 너무 부족하다 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논술 카드 2개 정도를 써서 도전해보는 것들을 추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논술 카드 2개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좋은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 부담 갖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부담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격적이죠. 기말고사 끝나고 상담이 시작되고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네, 자기가 어떤 대상에 쓰고 어느 학교에 어느 학과에 써야 유리한가라는 거 자기 생기부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분석을 꼭 한번 해보시고 자기가 자기 거 분석하고 상담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기 거를 완벽하게 분석해 주시고 다 살펴봐 주기를 기대하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그죠? 학원 선생님들은 돈 받고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돈 안 받고 무료로 여러분들의 자료를 막 자세하게 분석하고 읽어주고 이거 기대하면 안 돼요. 물론 어릴 때부터 나와서 친하면 그러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매겨보는 것들 내 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숭실대 어쨌든 60점 만점에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논술 쓴 것들 예를 들면 EBS에 보면은 어느 정도 등급을 그러니까 논술 문제 변형을 해서 올려주시고 하는데 거기에 답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력들이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것 같은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꼭 이용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되도 않는데 논술을 막 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논술